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저희 회사 워크샵이 있어서 워크샵 하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즐겁게 즐기고 있는 와중에 지나다 보니까 여기 기아 매장이 있어서 어떤 매장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는 동남아 시장 전체를 도요타가 꽉 잡았잖아요. 일본 차가 그냥 싹쓸이한 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베트남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일본 차를 제치고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훌륭하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를 합치면 토요타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여준다고 해요. 이런 시장이 됐습니다. 역시 좋은 차는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차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정말 이건 우리나라 꼭 들어와야 되는 차,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고맙습니다. 여기 매장을 또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트랑 직원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차를 갑자기 막 열심히 닦으시고, 이게 코리아의 힘인가? 우리 남이 아니에요. 박항서 아시죠? 우리가 남이가 베트남 분들 아주 사랑하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차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서는 10억 동짜리 차예요. 10억이었는데 얼마 전에 2억이 올라서 12억이 됐습니다. 12억 동의 자동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올린 거죠. 이 차는 여러 가지가 다른데요, 이렇게 생겼죠. 소렌토인데 플러그인이 있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소렌토라는 자동차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 플랫폼이 워낙 좋죠. 너무 잘 만든 차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지고 볶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나와? 우리나라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렌토로 나오면 정말 좋겠죠. 왜 좋겠냐면, 소렌토라는 자동차가 지금 다 좋은데 연비가 조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이브리드도 좋은데 그게 전기차처럼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전기차로 나왔을 때 배터리가 끝나서 그런 거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솔린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플러그인,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인테리어를 한번 보면 인테리어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베트남 돈으로는 17억 동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려면 공 하나를 빼고 절반으로 딱 자르시면 돼요. GV80보다 비싼 거죠. 여기서의 그 위상은 GV80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BMW X7 사는 기분으로 사는 차가 바로 소렌토예요. 여기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차. 건물주, 건물 한 2개 정도 갖고 있으면 살 수 있는 차. 그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관세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자동차의 관세를 무려 90%를 매겨놨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어서 70~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베트남과 유럽이 베트남 EU FTA를 맺었기 때문에 65% 관세를 50%대로 줄이는 그런 FTA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그래도 유럽에서 생산해서 그대로 수입할 만한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차들, 이거는 사실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베트남 공장, 그리고 베트남의 전략 차종입니다. 아세안이라고 해서 동남아에 있는 10개국이 서로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끼리는 서로 관세를 전혀 매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그 거점이 돼서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이런 식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트남이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베트남 공장에선 이런 차가 생산됩니다. 기아 카렌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차의 실내를 보면 이런 차 왜 우리나라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실내를 한번 살펴보시죠. 실내가 아직 새 차 냄새가 나고요. 시트는 조금 소재감이 후집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소재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죽이 점점 마르게 되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죽이 아닌 이런 PU,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우레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촉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들보들하지? 한번 이건 만져볼래요? 괜찮아요. 우레탄을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나 싶은 그런 우레탄이에요. 이 차는 특이하게 1, 2, 3열까지 있어요. 7명이 문제없이 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동차입니다. 7명이 타기 위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소렌토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차밖에 없었는데, 이 차가 있으면 소렌토 탈 필요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죠. 이런 차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수납 공간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신용카드라든지 고속도로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 놓을 수 있겠죠. 주차권도 넣을 수 있겠죠. 여기에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어쨌든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컵홀더는 이렇게 뽑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부팅 시간이 있네요. 부팅 시간 실화냐. 내비게이션 뜨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일단 들어가니까 빠릿빠릿하네. 괜찮아요.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지만 계기판 제대로 만들었고요. 가장자리는 전자시계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액정 화면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고 두루두루 잘 쓰는 거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괜찮은데요? 바람의 방향 수동으로 돌릴 수 있게 돼 있고, 바람의 온도 조절하고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USB, USB-C 다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C거틱도 이렇게 있어요. 기어 시프터 이렇게, 수납 공간 이렇게, 키는 기아키 이런 거 쓰고 있고요.
이 차에서 중요한 건 뒷좌석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여기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버튼을 여기서 그냥 딱 누르면 전동으로 이렇게 락이 풀리면서 스프링의 힘만으로 젖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깡통 모델인데도요. 원터치로 이렇게 너무 신기한데? 이 의자 플랫폼을 한번 잘 만들어 놓고 지금 두고두고 잘 쓰고 있어요. 가성비 높게 설계해서 이게 수동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전동으로 되는 모델에도 적용 가능하게 옵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슬라이딩도 돼요. 슬라이딩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겨우 6억 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3,3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저 소렌토에 비해서 이 차는 6천만 원이 쌉니다. 저걸 어떻게 사? 일반 소렌토에 비해서도 4천만 원이 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싼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싼 자동차를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 아반떼 가격 정도의 이 차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인승 자동차가. 자, 그래서 2열에 앉았을 때 또 인상적인 건 에어벤트입니다. 왜냐면 이 차는 더운 나라에 있는 차니까. 이 아세안 국가에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다 보니까 동남아 시장은 에어컨이 가장 시원한 게 무조건 장땡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천장에서 나오게 만들었어. 팰리세이드급 아닌가? 네, 이렇게 디퓨즈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딱 막고, 네, 이렇게 하면 바람이 무풍 에어컨처럼 옆으로 이렇게 샥 직관적이고 시원해지는 그런 옵션들을 곳곳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2열에도 있고 3열에도 있어요. 3열에 있는 사람도 덥지 말란 얘기죠. 그 정도로 배려가 훌륭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쩍쩍 갈라지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우레탄으로 잘 마감했고요. 뜨거워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자동차가 더 이상 의식주를 다 해결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짧게 이용하고 짧게 벗어나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 베트남에서는 우리보다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차 안에서 뭐 먹기도 해야 되고 뭔가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실내가 조금 더 오염에 강하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은 또 바닷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젖는 거 취약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에어컨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을 위한 에어컨의 양 조절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USB-C도 두 개나 있고 아이소픽스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아이소픽스도 예쁜데? 일단 이 차 디자인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요. 손잡이에 있어서도 꽤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잡는 느낌이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놨을 뿐 아니라 여기다가 폰을 껴놓거나 이랬을 때, 아니면 또 폰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넣어놨을 때도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수납 공간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2개씩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용성 아닙니까? 2열을 접는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3열에 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3열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3열에 앉았을 때 굉장히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합니다. 헤드레스트는 좀 웃기죠? 헤드레스트 이런 식으로 오리가 닿지 않아요. 다리가 딱 닿을랑말랑한 그런 자리. 소렌토의 3열하고 비교하면 더 넓은 것 같은데? 3열에 USB-C 포트도 이렇게 있고요. 양쪽으로 컵홀더도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놓는 거치대도 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3열을 정말 쓸만하게 만들었다. 여기 7명이 다 타고 절대 좁지 않을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성인이 앉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이런 차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 왜 이런 차가 없죠?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 없진 않았죠. 올란도도 있었고 카레스도 있었고. 그런데 점점 축소시켜서 단종시켜버렸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짐을 만약에 많이 실을 땐 어떻게 하느냐, 3열을 폴딩하면 됩니다. 물론 수동이에요. 의자 시트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플랫이 돼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높이하고 같은 높이가 돼요. 잘 만들었는데? 기다랗게 풀플랫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 좋은데? 여기는 저희 모카 워크샵 중인 유호빈 작가입니다. 좋은데? 발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네. 소렌토보다 넉넉한데? 제가 차박을 좀 여러 번 해봤는데 했던 차 중에 가장 큰데 앉을 수가 있어서 앉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잘 만들어졌지? 진짜 이게 차박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여기 큰 짐을 싣거나 이럴 때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뒷모습도 지금 굉장히 예쁘고요. 약간 스포티지 같은 느낌도 떠오르면서 이 디자인 자체를 인해서 이걸 사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실용적인 자동차, 그러면서 남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일단 이거 길에 다니면 저라면은 부러울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차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면발광 LED로 그래픽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 등도 예쁘게, 깜빡이도 면발광 깜빡이로 상병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 라이팅이 이렇게 가다가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사라져요. 밤이 되면 여기도 어느 정도 빛이 보입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요. 크롬을 또 이런 식으로 진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 굉장히 예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플로팅 루프를 사용하고 있어서 루프가 공중에 떠 보이도록 아래쪽은 블랙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해서 천장 전체가 떠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머리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좀 볼록한데 재밌네요. 이런 크롬이 사실 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너무 과하고 아마 이게 법규도 통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런 정도로 디자인에 힘을 줬다고 어딜 봐도 그렇게 예쁜 차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지만 지나치게 실용적인 자동차를 그래도 꽤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비율상으로는 조금 웃길 수 있어요. 지금 휠 보세요. 17인치 휠에 휠하우스는 이만큼씩 비어요. 타이어는 정말 작죠. 이 아세안이라는 이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 차는 오프로드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휠이 막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차체를 때리지도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휠이 조금 작아 보이는 건 이게 좀 작아야 실내 공간이 또 크게 뽑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가장 이 시장에 걸맞는 자동차로 딱 맞춤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의 맞춤을 볼 수 있는 점은 이겁니다. 여기 뭐가 없어요. 지금 허전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렇습니다. 열선이 없죠. 왜냐하면 베트남엔 열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덥거든요. 그래서 굳이 열선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냥 없애자. 그래서 없앤 겁니다. 이 차만 없고요. 저기 있는 뉴 모닝엔 열선이 있어요. 모닝에도 있는데 여기는 열선을 뺄 정도로 이렇게 각각의 차에 커스터마이즈를 잘 해놓은 거죠. 가솔린 113마력이 있고 가솔린 138마력이 있고 디젤 113마력이 있어요. 우리 기준에서는 너무 낮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라면 재밌긴 하네요. 네, 엔진룸 보면 이거 우리가 맨날 보던 엔진이네요. 1.4하고 1.5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5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흔히 쓰는 엔진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 엔진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차가 반짝반짝해요. 동남아에서 봐도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데 이게 국내에 가져왔을 때 크롬 부분만 조금만 더 톤다운 시켜서 약간 어둡게 만들면 국내 시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자동차라고 생각됩니다. 대체 왜 한국에 안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는 이 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모닝도 약간 뉴 모닝이라고 해서 약간 디자인이 달라요. 휠하우스 공간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오프로드를 또 가야 되니까 약간 높은 게 여기의 자동차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모닝하고 같은 그런 모닝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모닝은 약간 높이면서 X라인이라고 오프로드를 조금 더 강조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엔진은 우리나라 모닝은 1000cc 제한이 있기 때문에 1000cc가 들어가지만 이 차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1.25 엔진이 들어갑니다. 유럽은 1.2 터보도 들어가는데 유럽에 있는 피칸토는 1.2 터보로 레이스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모닝도 좀 강한 거 좀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기아 K3인데 K3 GT도 멋진 차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멋진 차인데 우리나라는 해치백만 있죠. 근데 여기는 세단도 있습니다. K3 GT. 멋지네. GT라서 머플러 디자인을 좀 다르게 했는데 머플러 디자인만 보면 람보르기니 머플러예요? 너무 멋집니다. 멋지다 기아차.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 꼭 나왔으면 좋겠는 자동차 두 대를 살펴봤는데요. 한 대는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저거 왜 안 내놔? 우리나라에서 안 나올 이유가 1도 없잖아요. 아마 하이브리드가 너무 잘 팔려서 그런 것 같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내놓고 한번 보시죠. 그게 많이 팔진 않아도 사람들이 기아차를 막 열광하고 줄 서서 사고 그런 것들이 또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기아 카렌스, 우리나라에선 명맥이 끊겼는데 이 카렌스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7명이 타는 차, 5명이 넉넉하게 타는 차,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누구나 원하고 있잖아요. 카렌스, 우리나라에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소넷. 셀토스보다 하나 더 작은 차,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팔지 않는 그런 자동차지만 멋집니다. K3 여기서는 얼마나 고급차인지 몰라요. 여기서도 그런 거 있다? 과학 이미지? 튜닝 막 하고 뭐 난리 나요. 여기는 택시로도 많이 사용되는 기아 솔루토도 아주 멋진 자동차로 보여집니다.